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제4장 한국의 ODA 법제, 그러니까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관련 법률과 제도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ODA 관련 법제, ODA 체계는 제가 ODA 사업론을 하면서 명명했던 어떤 단어들입니다. 한국의 ODA 체제는 체계와 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는 수평적인 행정조직, 그 다음에 수직적인 행정조직이 있으며 법제는 법률과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 부처의 장관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적개발 원조를 제어하고 근거가 되는 어떤 법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와 규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구의회에서 조례를 결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법률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개발 원조를 지지하고 있는 법적 기반이 되는 요소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을 단위, 그러니까 주민들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될 수 있겠죠.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관리규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생활이라든지 어떤 자치 규범을 정해놓은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약인데 일정 부분, 이 부분은 법률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다 그러는 것은 자체적으로 주차를 단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규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규약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1970년대 마을 공동체에도 새마을 규약이 있었습니다. 규약을 통해서 마을 총회를 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고 사업을 했듯이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동체를 근간을 구성하는 부분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자생적인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규약, 아파트 관리 규약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생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아파트 자치협의회 이외에 자생단체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약상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부녀회,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자생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공동체 단위에서도 세계 시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공동체가 우선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위 관리 규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4장 한국의 ODA 법제는 제11장 ODA 관련 법률과 제도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목차 앞부분 제11장 ODA 관련 법규를 보시게 되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가장 상위법으로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고 또 정부기관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코이카를 어떤 코이카 활동을 규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의 공책개발 원조는 정책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먼저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은 어디에서 제정이 됩니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정이 되겠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의원, 구의원 또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 원조는 2010년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4장 5D의 한국의 법제를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 전문가가 없고 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법률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을 진학하고 박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게 이 강의를 하는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08페이지 제4장 한국의 ODA 법제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DA 법제는 법률과 제도를 의미한다. 법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되고 시행되는 관계 법률을 말한다. 제도는 이러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하위 주민공동체 단위의 규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충분히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를 한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수성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김천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학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ODA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는 위임조례라고 합니다.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 근거법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학습을 하면 알겠지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지는 상당히 큰 의문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010년 이후 갑자기 우리가 OECD 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그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급속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를 시켰으면 여기에 따르는 제가 체제 지체 현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렉이 걸려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체제를 갖추고 부서를 확충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렉 현상이 걸리면서 전반적으로 법률이나 제도나 체제 이러한 정비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하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
규칙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이나 공적개발 원조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조례가 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도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중앙정부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공적개발 원조의 주체는 엄연히 중앙정부,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재원들을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농기술이라든지 축산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 강원도 쪽에는 임업이나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 부산은 어업이나 이런 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ODA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참여를 하고 기획을 할 때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지속 가능성도 생기고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 시민으로서 그죠? 어떤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 도와주는 행위를 할 때도 이러한 법률과 재원이 근거가 될 때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교재를 봐주십시오. 교재를 봐주시면 108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ODA 법률과 제도를 학습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한 목표와 제도의 정립이 우선돼야 하며 이러한 법제의 기반 하에서 ODA 정책과 사업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의 법률과 제도를 학습함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의 ODA 사업을 할 때도 단순히 그 ODA 사업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ODA 사업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수원국의 법률과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리고 거기에 그 의원들도 자치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어떤 의식이나 개념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질 때 ODA 사업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ODA 관련 법률과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ODA 관련 법제와 관한 연구로 여기 아주 중요한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 논문도 파일을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의 행위자이자 감시자인 행위자 그러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행위자고 감시자라는 것은 평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원조와 관련한 국제규범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제대로 된 어떤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영역에서도 이 전문가들의 투입되고 또 활동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국회에서 제정하는 예산 자체가 제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2019년은 3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2021년 예산을 4조 793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3조 7,101억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2021년 현재 42개 기관에서 1,682개의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3조, 내년 되면 또 4조, 뭐 5조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어떤 국민 소득 총생산이 높아질수록. 그렇다 그러면 국회에서 ODA 예산을 확정 짓고 사업을 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원조 규범, 원조 법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어떤 논문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영역 자체는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또 공적인 영역에 가서도 이 부분이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저는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제가 꼭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흐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흐름을 역류하는 것은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더욱더 공적개발이나 국제개발 협력의 예산은 확대되고 한국도 거기에 대한 책임과 어떤 역할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젊은이와 전문가들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계 무대에서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어떤 일들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ODA 법적 기반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요. 자, 한국의 ODA 법적 기반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9페이지 2010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유무상 원조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제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이 시간에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개정돼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한국이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한 어떤 담론,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이 각 부처에서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목적과 규범과 철학에 맞게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건 이거죠. 보다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법률로 어떤 평가라든지 집행이라든지 되어야지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국제개발 협력의 사업이나 어떤 흐름 자체가 완전히 그 방향을 달리 하는 경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되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각 부처는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려 그러는가 하면요. 상관 분석을 해보려 그럽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정부의 각 부처, 국방부하고 외교부,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정부의 각 부처의 예산을 한 축으로 두고 또 ODA 예산을 한 축으로 두고 상관성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직선상의 일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든지 상관계수 자체가 0.5 이상을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의 예산에 비례해서 ODA 예산이 배분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러한 현상은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합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건이나 의료가 강조돼야 된다 그러면 그쪽 부분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맞는 부분이지 다른 부서가 ODA 예산을 가져간다고 해서 전체 비율로 따져서 우리도 ODA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질을 훼손하는 부분입니다. 본질을 훼손하는 부분이고 제가 공적인 채널이고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사업을 일일이 검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이나 또 관계되는 분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가서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의 기준으로 제시된 1682개의 사업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또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학생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본질에 접근한다 그러면 빨리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같으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학습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요 강의를 마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